소형 빌딩들을 모으고 있으니까 소형 빌딩이 그만큼 모아지면 내가 한번 갖고 올게요. 캐리어로. 와, 우리 잘 보이자 감독님. 네, 여러분이 관심 있어 하시는 이모, 저모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 나눠보는 기린 톡톡 채널의 아나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기린이들 부자 되시라고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반응이 뜨거워서 그 2탄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도 이태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이태용 대표님의 소개를 잠시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태용 대표님은요, 꾸준함의 미학이라고 하면은 뭐 이미 부동산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익히 알고 계신 분이고요. 해강 I&D 대표이자 아름다운 투자가들의 모임 대표입니다. 아름다운 투자는 어떤 투자일까요? 투자를 하려고 했으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네. 돈 잘 버는 투자가 아름다운 투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름답지 않아도 좋으니까 투자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합시다. 네, 오늘 또 우리 기린이들이 궁금해하는 점들을 제가 잘 모아서 좀 질문을 드릴 텐데요. 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부동산의 향후 어떤 전망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또 연령대별, 그리고 본인의 자산별 부동산 어떤 투자에 진입이나 접근의 어떤 단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눈여겨봐야 할 투자처도 좀 간단하게 짚어주셨는데, 오늘 그 이야기에 이어서 좀 구체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좀 세우면 좋을 만한 어떤 플랜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가장 우리 기린이들이 궁금해하는 점, 적은 돈으로 부동산 투자하는 방법.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데 적은 돈이 사실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전제는 이걸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싸고 좋은 거 찾으려고 하는데요. 네. 세상 어디에도 싸고 좋은 건 없어요. 네. 뭐 내 투자금이 뭐 5천 미만이다. 그거에 맞는 지역을 골라야 되는데 단순히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뭐 자꾸 지방으로 내려간다든지 뭐 인구 규모가 20만, 30만 이렇게 소규모 지역으로 자꾸 내려가는 것보다는 세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세금이라면 양도세와 취득세를 말씀드리는데요. 양도세는 차익이 나야지 내는 세금이에요. 벌었으니까 내는 세금이거든요. 양도세를 낼 수 있으면 좋은 거죠. 대도시 인구가 좀 50만, 100만 되는 그 이상 되는 지역에 투자를 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발품도 많이 팔아야 되고 몸고생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전제하셔야지 투자처를 좀 고를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근데 사실 아파트를 사기에는 좀 자본금이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잖아요. 최소 자본금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오피스텔이나 아니면은 좀 뭐 오피스를 좀 알아봐서 월세를 좀 한번 놔볼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되거든요. 일단 오피스텔은 전 지방 오피스텔 투자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도 마찬가지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투자처는 주거형 중에서 아파트,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아파트인데요. 아파트가 접근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오피스텔하고 이제 생숙이라고 하는 그쪽으로 자꾸 빠져가는 건데 대체제일 뿐이지 아파트를 대체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정적인 걸로 좀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시네요. 그리고 산업단지 주변에 보면 지금도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그런 방법을 많이 썼어요. 외곽으로 나가서 대출 끼고 그리고 월세 놓고 플러스 현금 흐름을 만들어가는 이런 투자들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찾아보면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공략해서 이게 사람들이 돈이 벌어지는 기간? 그리고 돈이 벌어지는 총량에 대해서 산술적으로 늘 똑같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30억을 벌었다 치면 1년에 1억씩 차곡차곡 벌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첫 해는 잘 안 벌어져요. 1년에는 못 벌 수도 있고 5천만 원을 벌 수도 있는데 그게 해를 거듭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률적으로 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목표를 크게 잡으면 그 목표까지 도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생각에 미리 포기하고 지쳐버리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불기 때문에 자본금이 모이면 투자를 할 수 있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다양해져요.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이태용 씨는 얼마쯤 모았을 때 내가 부동산 투자를 시작해봐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시게 되셨어요? 저는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어서 처음에 빌려서 했습니다. 얼마 빌리셨어요? 3천만 원이요. 3천만 원 빌려서 첫 투자한 게 이제 재개발 투자였는데 그거 아직도 들고 있어요. 망하신 거네요? 그렇죠. 증여할 거. 우리 애들한테 증여해서 결핍을 좀 느껴보게 해주려고.
그럼 어느 순간에 좀 부동산을 내가 노려봐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계기라고 해야 될까요? 부동산을 본격적으로 투자한 거는 애들이 생기면서부터 그때부터 본격적인 투자를 많이 했죠. 그때는 제가 책을 하나 쓴 게 있어요. 네. 근데 보면 저 빌라부터 시작했거든요. 네. 빌라 그리고 소형 아파트. 네. 그리고 지금은 뭐 중형 토지에서 물론 이제 큰 아파트도 하죠. 근데 이제 그거에서 이제 주거형에서 지금은 다른 단계로 넘어왔는데 그 순간순간에 돈을 벌면서 갈아탔던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자본금이 많아지면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얘기가 시야가 넓어지기도 하고 경험이 쌓이니까요. 결국에 경험의 축적이 돈이 되거든요. 소형 아파트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중형 아파트는 접근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투자로 바라봤을 때는 실거주가 아닌 소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앞으로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 심리가 있거든요. 예, 소형 네. 아파트 수요 있죠. 꾸준히 있을 거고 앞으로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면서 작은 원투룸형 아파트들이 인기가 있을 건데 사람은 누구나 부유해지잖아요. 윤택해지면 쾌적한 공간을 원해요. 젊은 친구들은 뭐 이렇게 산을 끼고 바다가 보이고 강이 보이고 이렇게 뷰 좋은 쾌적한 데보다는 이제 접근성 좋고 역에 가깝고 직장에 가깝고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선호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데 여유가 생기면 중, 대형 아파트도 늘 수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소형에 집착하지 말아라라는 이야기. 그렇죠. 처음에는 있겠네요. 자본금이 없으니까 소형으로 네. 시작하시되 나중에 이제 자본금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면 투자처를 좀 다양하게 하시는 게 수익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죠. 우리 기린이들이 좀 알아야 하는 부동산 그 투자를 할 때 지식이 있다면 어떤 정보를 좀 알고 있어야 할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수급이에요. 네. 수요와 공급. 공급량을 저는 투자 물건을 살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이제 공급량을 많이 봐요. 공급량을 보고 그리고 미분양을 어떻게 돼가는지 뭐 호재가 남아 있는지 그리고 학군이 끼어 있는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방향을 좀 보죠. 제일 좋은 건 남향이에요. 네. 제일 선호하거든요. 기피하는 층들은 피하죠. 뭐 저층이나 사이드집이나 제일 윗집이나 뭐 이런 거 펜트하우스를 제외한 이런 것들은 좀 피하고 뭐 이렇게 물건들을 찾아요. 네. 보통 아파트 고르실 때 좀 나는 이런 거는 좀 차별화돼서 내가 이 정도는 발품을 판다. 좀 이렇게 직접 발품 팔았을 때 이런 거는 좀 받으면 좋다.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이게 한 번에 배울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게 많이 다녀보잖아요. 그러면 느낌이 와요. 예를 들어서 미분양은 뭐 얼마큼 이하로 있어야 되고 공급 입주 물량은 어느 정도 떨어져야 되고 이런 객관적인 조건이 다 맞아. 데이터는 딱 맞아. 근데 안 끌려요. 데이터가 안 맞아. 이 데이터로 봐서 사면 안 돼요. 근데 사고 싶은 데가 있어요. 느낌이 좋은 데가 있고. 예. 그렇군요. 근데 이게 신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경험의 누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직관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공기의 흐름이라든가 거기 살고 있는 거주민들의 어떤 표정이라든가 분위기 있어요. 있어요. 이 도시에서 주는 분위기도 사실 있거든요. 있어요. 네. 뭔가 이 도시는 선샤인하다. 네, 맞아요. 약간 좀 어둡다 이런 게 있어서 있어요. 느낌 같은 게 있는데 충분히 무슨 이야기 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예. 근데 네. 그게 이제 많이 보면 느껴지는데 한두 번 가서는 느낄 수 없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데이터로 채워가는 게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확실히 어떤 물건이든 그게 부동산이든 뭐든 많이 경험해보고 몇 번씩 가보고 시행착오를 좀 경험을 해봐야 네, 맞아요.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예, 그래야 느끼는 게 있죠. 아파트를 사거나 할 때 지금 실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지금 파는 게 맞는 건지 또 지금 사는 게 맞는 건지 이 매수 타이밍 잡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이런 기준이 있으세요 혹시?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 저 이거 옛날부터 하던 얘기인데 그쵸. 뭐 주식에도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부동산도 종합 예술이에요. 그럼 언제 살 거냐? 내 집에 있어서는 필요할 때가 매수 타이밍이 맞아요. 근데 샀는데 떨어지면 어떡하냐라고 얘기하는데 오르면 어떡할 거예요? 그냥 살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그럼 집 한 채인데 오르면 어떡할 거고 내리면 어떡할 거고 그냥 살 건데 네. 의미가 없어요. 내 집 마련에서는 집이 여러 개인 집장사들이나 문제인 거지 내 집 마련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매도 타이밍은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판다. 그쵸. 그거 엎드려 뻗쳐 하고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기린이 뭐 어떡할 거냐고. 그러니까 매도 타이밍은요. 저는 대략 기대 수익이라고 하는 걸 정해요. 물론 틀릴 수가 있어요. 틀리는 경우가 더 많고.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을 넣었는데 시세수 차익이 한 5천 됐어. 그냥 팔아요. 앞으로 챙겨 먹을 게 더 많다. 아니면 호재들이 더 남아있고 상승 가치가 훨씬 더 높다. 그럼 끝까지 가져가죠. 제가 작년에 샀던 물건들이 있어요. 그냥 재미삼아 장난스럽게 샀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올라서 너무 많이 잘 가고 있어요. 네. 안 팔아요. 그런 거는. 왜냐면 사실은 원금을 다 회수했어요. 네.
대출을 하고 뭐 이러면서 네. 원금을 다 해줬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계속 가지고 가죠. 네. 앞으로 기대 가치가 있으니까 보유하면서 스탠스를 정하는 거예요. 언제 팔겠다? 아, 정해지면 좋은데 저는 아직도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모르겠고 순간순간 판단하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대응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부동산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잖아요. 네. 그럼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안 팔면 돼. 좋은 부동산을 사서 안 팔면 부자 됩니다. 언젠가는? 예. 전제가 있죠. 좋은 부동산을 사야 되고 좋은 부동산을 존버하시면 부자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매수가 진짜 부동산에서는 중요한 그렇죠.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네요. 좋은 부동산을 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수익이든 아니면 차손이든 결정되는 건 팔아야 되거든요. 사실 투자 잘못해서 낭패 보신 분들도 꽤 계세요. 많죠. 네. 저라고 고백해도 될까요? 아니, 저는 없겠어요. 네. 그래서 이 투자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라든가 이런 건 좀 조심해라. 요즘 주거형이 굉장히 뜨거우니까 주거형 관련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지주택. 지주택이 뭐예요? 네, 지옥택이라고도 하는데 네. 지역주택조합이 네.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0개 사업장이 있으면 1개 사업장도 착공을 할까 말까요. 이 다니다 보시면 플랜카드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네, 거기에 네. 뭐라고 써 있냐면 시공 예정 뭐 이렇게 네. 붙어 있는 것들이 네. 있어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지역주택 조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 아파트 분양하고 입주하고 이런 거하고 다르게 지역주택 조합은 모집할 때 먼저 모델하우스를 만듭니다. 마케팅 먼저 예, 그렇죠. 하는 거네요. 시공도 안 했는데.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 과정은 인허가 과정을 다 거쳐서 거치고. 이제 착공하기 전에 분양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청약을 하고 네. 분양을 받고 이런 절차가 정상적인 절차인데 지역주택조합은 그럴싸하게 이제 모델하우스를 먼저 지어놓고 조합원들을 모집해서 그 돈으로 마케팅을 하죠. 그리고 동의서를 얻고 뭐 가계약금만 넣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동의서를 받아서 조합 설립 동의를 얻어 조합을 어렵게 설립을 해도 토지 매입을 하는 과정에 돈이 엄청 많이 들거든요. 그 돈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그래서 다 무너져요. 지역주택조합 굉장히 신중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있어요. 일정 구역만 띄워가지고 좀 빠르게 추진하겠다 뭐 이런 취지예요. 네.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빠르게 가서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지역주택조합을 많이들 하시는데 분위기 좋을 때 이제 여러 사람 선수들이 소위 선수들이 이제 들어갑니다. 네. 4명, 5명, 10명씩 들어가서 싼 걸 매집해요. 그럼 분위기가 좋아지잖아요. 올라요. 네, 네, 매가 네, 오르는 거 같고. 네. 그럼 그 사람들끼리 동의서를 걷어요. 네. 여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합니다. 네. 그리고 프랜카드를 붙여요. 이제 그러면 누가 정비가 들어와요? 되고 나면은 오를 것이다. 그렇죠. 그럼 이제 프랜카드가 붙으면 분위기가 좋으니까 기린이들이 들어오죠. 우리 그러면, 기린이들 네, 잘 알아셔야 됩니다. 네. 주의하셔야 돼요, 이런 거. 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던가 지역주택 조합의 그런 것들,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좀 조심하고 유념해서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맞습니다. 좀 이야기시네요. 네. 세금 문제를 사실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아요. 세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조금 가용할 수 있는 어떤 그 현금의 유동성 이런 방법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세금은 적법하게 내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안전하게 오래가는 방법이에요. 옛날에는 위로 쓰고 아래로 쓰고 막 이렇게 불법적인 요소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세무당국은 다 압니다. 우리 주머니에 있는 동전 하나까지도 다 알 수 네. 있는데 인력이 부족하니까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는 양도세를 너무 중과하시기 때문에 비과세 투자가 가장 좋아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을 2년 거주, 어떤 지역은 이제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 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 이제 9억까지는 비과세가 돼요. 비과세를 충분히 활용하시는 게 좋고, 한시적 1가구 2주택 제도를 이용해서 비과세 풍차 돌리기라는 투자가 있어요. 풍차 돌리기. 비과세 이렇게 계속 가는 거죠. 예. 그런 방법이 가장 좋고 세금은 내라는 거 다 내고 하시는 게 좋고 수리를 하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필요비라고 하는데 그런 항목들을 이용해서 조금 절세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그리고 땅 같은 경우는 땅으로 사서 땅으로 팔면 세금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땅으로 사서 행위를 해서 행위는 이제 건축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건축을 해서 양도하면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이런 방법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그럼 법들. 건물을 지어서 땅하고
건물을 같이 그렇죠. 하는 거예요? 같이 파는 매매를 거고. 하는 거예요? 농지 같은 경우는 이제 작용을 해서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네네네. 그 증빙을 해서 팔면 네. 비과세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런 절세법들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요즘 같은 시국에서는 현명한 방법이죠. 좀 부동산에 대해서 알고 계셔서 뭔가 갭 투자는 이제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해서 다음 스탠스를 좀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그 좀 추천할 볼 만한 다음 스탠스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궁극적인 목적은 현금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샀다 팔았다 하는 거는 차익이거든요. 네. 근데 안 팔으면 수익이 안 생기는 구조예요. 그럼 종잣돈이 모이고 투자를 좀 해보셨으면 이 돈을 가지고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상가 같은 게 가장 쉬운 방법이죠. 월세가 꾸준히 나오잖아요. 네, 네. 이런 상가라든지 아니면 뭐 창고 임대업. 창고 임대요. 창고 임대업. 창고들이 많이 모여있는 IC 근처의 지역들이 있어요. 네. 살펴보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거든요. 이런 지역에 행위를 해서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조금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죠.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해 보셔도 좋고 조그만 공장, 간에 수공업하는 공장들이 있어요. 60평, 80평 이런 공장들을 할 수 있는 토지들이 대전에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찾아서 공략해 보시는 것도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와,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부지런히 공부하고 연구해 보면 얼마든지 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들은 아직까지 많이 잔존해 있네요. 진짜 많아요. 네. 돈이 없고 내가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투자처는 진짜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린이들에게 네. 좀 부자 되시라고 덕담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 건네고 싶으세요? 조바심을 내지 마시고 급해하지 마세요. 공부를 하시고 천천히 꾸준히 가다 보면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제가 처음에 굉장히 급했거든요. 애들 키우면서도 느꼈던 건데 이 단계가 있어요. 기고 걷고 뛰어야지 걷지도 못하는 애가 뛸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공부를 충분히 하시고 경험을 충분히 쌓으신 다음에 시장에 나오셔도 투자할 물건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네. 조바심 내지 마시고 천천히 준비하시면 꼭 목표에 도달하실 겁니다. 네. 저는 낙담하지 않겠습니다. 대표님 그동안 대표님 말 안 듣고 많이 혼났으니까요. 이제 제가 두발 자전거 준비했으니까 뒤에서 좀 밀어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네, 또 뵙겠습니다. 네, 기린이들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저는 함께 할게요.